오늘은 간단하게 암호화하는 처리, 우리가 실제로 하기로 해놓고 아직 안 처리했었단 말이에요. 처리한 적이 없었는데 그거를 좀 먼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별거 없어요. 예전에 제가 암호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거 말고 메모장에 나오려나? 자, 우리가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었다. 로그인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런 거 입력을 하고 가입을 하겠죠? 이때 이름, 이메일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하고 가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건 비밀번호예요. 사실 다른 것들도 암호화를 하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해도 되는데 비밀번호만큼은 꼭 암호화를 해줘야 돼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비밀번호가 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암호화를 진행을 할 건데, 예전에 우리 DB 좀 배울 때 이런 거 해봤죠? DB 안에 이 함수 있었던 거, 이걸로 하면 데이터베이스 내가 이 안에 넣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인자값이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가 된 상태로 값이 나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거죠. select sha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넣었다. 이 결과, 이게 이제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 안에 테스트라는 이 글자를 넣었을 때 이렇게 암호화가 된다 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거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쓰냐?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작업을 통해서 비밀번호들을 암호화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해보죠. 지금 현재는 우리 멤버 테이블 안에는 비밀번호가 그냥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비밀번호를 가져와요. 그래야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가져오겠죠. 혹은 애초에 조회를 할 때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그 비밀번호 텍스트를 가지고 DB로 가요. 그리고 서로 비교를 해보겠죠. 조건절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로그인 기능도 구현을 했고 몇 가지 기능들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테스트라고 하고 이게 암호화된 결과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DB로 가든 얘를 가지고 자바로 나오든 어쨌든 얘네 둘이 같냐 틀리냐를 봐야 돼요. 얘네 둘은 같나요? 같을 수가 없죠. 애초에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같다라 그러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테스트로 다시 돌려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얘를 이 암호화된 형태로 바꿔서 비교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얘랑 같냐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봐서 알잖아요. 얘가 결국엔 테스트랑 똑같은 거고 얘가 얘랑 똑같은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원래로 돌아가든 아니면 암호화된 걸로 돌아가든 그래야 비교가 가능해진다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암호화는 이제 복호화라고 하는 개념과 세트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가 실제로 암호문으로 바꾸는 거고, 복호화는 암호문을 가지고 다시 원래 평문으로 돌려버리는 걸 복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트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암호화 알고리즘들, MD5라든가 아니면 SHA256이라든가 512 이런 애들은 복호화가 기본적으로 없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테스트를 그대로 가져가서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얘를 넘겨줄 때 애초에 이 형태로 바꿔서 넘겨준다. 그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얘랑 같냐를 물어봐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 얘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없는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를 암호화하는 이 알고리즘 자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복호화가 가능한 것처럼 하기도 해요. 실제로 성공률이, 일치율이 한 80, 90%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근데 100%가 아니잖아요.
난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했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에서는 암호화를 사용할 때 항상 사용자가 입력한 이 평문을 이 형태로, 암호화를 건 형태로 바꿔서 얘를 가지고 DB를 가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얘를 바꿀 수 있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얘를 넘겨주는 타이밍에 이 글자를 그 메서드의 인자로 줘서 이런 형태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리고 DB에 들어가서 알아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비교해서 데이터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가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SHA 해갖고 테스트라는 글자를 넣으면 좀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거든요. 내가 여기다 값을 넣으면은 그 암호화된 결과,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거친 결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를 넣어볼게요. 그럼 지금 이 결과가 나왔죠? 우리 DB에서 보고 있는 이 결과랑 같아요? 다르죠? 이거 왜 다를까요? 지금 암호화를 하겠다라고 사용한 알고리즘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SHA이긴 한데 얘는 뭐예요? 256이죠. 얘는 안 붙어있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걸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러면 이거 안 썼다. 자, SHA가 그냥 하나가 있고 2가 있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결과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버전과 같은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해시 생성기 이런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MD5 사이트에서 봐놓고 난 SHA 써놓고 왜 결과가 다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리즘마다 결과는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사용할 거는 실제로 이 친구입니다. 웹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버전이 SHA256이에요. 그거를 MySQL 안에서 똑같이 사용을 해보려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인자가 내가 넣어줘야 되는 텍스트 평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56이라는 버전을 명시해 주는 거고 얘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근데 기본이 무조건 필요하구나.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거는 SHA2라고 하는 함수고요. 그 안에 인자 두 개를 넣어서 처리를 할 거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암호화로 평문을 바꿔줘야 되는 위치는 어디예요? 우리 프로그램이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얘가 DB로 가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뭐 꺼내오고 하죠. 비교도 여기서 웨어절로 하고. 자, 그러면 제가 테스트라고 하는 평문을 암호화를 시켜서 넘긴다라 그랬죠. 그럼 얘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일단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이 세세한 것보다도 큰 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B 쪽에서 암호화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바 쪽에서 우리 서버 쪽에서 암호화를 해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레파지토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버죠. 네,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에다가 이 메서드 호출해서 암호화된 결과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util 클래스로 갈 거고요. 우리 이런 거 모아놓는 곳이잖아요. 이 밑에 하단에 암호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복사해 볼 거거든요.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알고리즘대로 코드가 변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뭔가 얘네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만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 그럼 그때 해보세요. 근데 아마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저도 이거 그냥 가져올 겁니다. 여기다 붙여넣기 한 거는 여러분들 커밋하면 가져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바 시큐리티에 있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이걸로 임포트 해주면 되고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쪽 관련된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자바 시큐리티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나오겠죠? 디제스트라고.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SH256 암호화를 하는 메서드입니다. 이거 구글에 치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가져온 거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다 쓰는 겁니다. 유틸에 클래스 하나 추가를 했죠? 그럼 이제 어디서 필요할까요? 이게 우리가 비밀번호라고 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넘겨주기 시작하는 초입. 물론 얘 자체를 서비스에서 쓰거나 레파지토리에서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해요? 컨트롤러가 해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애초에 이 작업을 거쳐서 DB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우리 쓰이고 있는 것들을 좀 가볼까요? 홈에 없을 거고 멤버 두 조인 할 때 패스워드 받아왔죠. 이게 실제로 회원가입이 되는 애니까 패스워드를 여기서 받아와서 검증까지 끝내고 나서 여기 지금 넘겨주려고 할 때 이거 두 조인을 실행하려고 할 때 여기다가 유틸에 있는 SH256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인자로 얘를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하면 서비스 가서 이거 한번 찍어보면 돼요. 자, 서비스로 한번 가볼까요? 멤버 서비스 들어와서 두 조인 얘가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로그인 패스워드를 한번 찍어보죠. 뭐라고 나오나? 그럼 얘가 콘솔에 찍힐 거니까 값을 알 수가 있겠죠? 회원 가입 들어가서 아이디 입력하고 사용 중이야. 가능하고 자, 다 입력했어요. 회원 가입 딱 누르면 닉네임이 사용 중이구나. 이름과 이메일이구나. 가입이 됐습니다. 어때요? 찍혀있죠?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랑 실제로 인설트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인설트된 결과랑 같으면 성공이 되는 거겠죠? 어때요? 이거 메모장으로 보여드리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건데 이 둘은 같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그 데이터가 여기로 넘어온 거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방금 가입할 때 QW 있었죠? 어때요? 같죠? 우린 정확하게 SHA256이라고 하는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복화를 하려고 한다. 사실상 복화가 불가능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QW2는 이렇게 암호화가 됐어 라는 정보들을 빅데이터가 모아서 분석해 놓은 게 복화 사이트예요. 성공률이 일치율이 100%가 안 될 거니까 그런 건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튼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암호화 되어서 들어간 걸 확인을 했으니 이제 로그인 하려고 하면 이 QW는 로그인을 못 할 겁니다. 한번 해보죠. 어디 갔어? 여기다. 로그인. 방금 제가 가입한 게 아이디가 이거고요. 비밀번호가 이건데 못해요. 왜냐? 우린 지금 얘를 가지고 DB로 갔는데 얘랑 얘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그인 할 때도 애초에 암호화가 된 상태로 넘어갈 수 있게끔 두 로그인으로 가봅시다. 두 조인 했고 두 로그인 얘는 필요 없고 두 로그인 여기 있네. 그러면 이거 로그인 아이디 말고 여기서 가져왔고 비밀번호 가져왔고 얘가 지금 얘랑 같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같냐를 물어볼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한다면 그럼 좀 전에 봤던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같네? 하고 넘겨주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QW 로그인 잘 되죠? 암호화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 복호화를 진행하지 않아요. 진행을 못해요. 그런 알고리즘은 없으니까. 있는 애가 있어요. 암호화가 있고 복호화가 따로 존재하는 애가 있는데 그런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신다면 그냥 복호화를 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웹에서는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들 말고도 또 바꿀 게 뭐가 있을까? 가입했고 로그인 지금 막 처리했고 우리 그거 있네요. 저기 회원정보 수정할 때 비밀번호 검사하는 거 이것도 봐줘야겠죠? 여기서 비교할 때 유틸에 있는 이오류 이렇게 얘가 가져온 패스워드랑 이거랑 일치하냐 볼 거고 modify 여기서는 비밀번호 딱히 필요가 없죠.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얘네 둘은 이거 가지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실제로 바꿀 때 넘기는 이 과정에서 유틸에 있는 이렇게 왜 이 부분들이 수정이 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한테 로그인 패스워드를 넘겨주는 상황에서 당연히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가져와서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 비교 대상이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는 얘네 둘을 가지고 그냥 비교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얘는 둘 다 인풋이에요. 우리가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는 곳에서는 바뀌어서 검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입력은 그냥 입력값대로 보고 넘어갈 때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로그아웃을 했고요. 로그인을 하는데 애드민 로그인 우리 아이디 이거 있죠? 애드민 있잖아요. 근데 로그인 못해요 이제. 왜 못해요? 근데 기존 게 어드민인데 나는 암호화 된 결과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역으로 지금 꼬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다시 다 만들어야죠. 데이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비웠다가 데이터를 다시 만드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따로 건드리지 않을게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드리는 게 낫겠다. 이거 다음에 이제 회원 쪽 기능 몇 가지 좀 더 할 건데 그걸 위해서라도 그냥 해버리죠. 저는 그냥 업데이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바꿔버리죠. 우리 해시 생성기 이거 문제 없는 거 알았으니까 이런 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 될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고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문제 없네요. 그럼 이대로 다 바꿔버리면 되겠죠? 데이터 지우고 다시 만들어도 되고 네, 이제 인설트 할 때 멤버 인설트 그 테스트 데이터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죠? 요것도 아예 몇 개를 만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이걸 안 쓰거나 하면 됩니다. 그 참수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 그러네요. 맞죠. 여기서 인설트 할 때 그거 쓰면 되겠네요. 그럼 나도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그 생각을 또 깜빡하고 있었네요. 멤버 테스트 데이터.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아까 같은 거 우리 다 확인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수정을 하죠. 해놓죠. 멤버 테스트가 3개 됐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ID 2번.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네? ID 이걸로 합시다. in 3, 4, 5, 6. 이렇게. 그리고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1이고, 테스트 1이고. 문제 없네요.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 어차피 이거 썼으니까 그냥 이것만 돌려도 다 바뀌었네요. 그죠? 맞습니다. 생각을 하나씩 빼먹고 하죠.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우리가 SHA256이라고 하는 해시 알고리즘을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우리 기능 중에서는 비밀번호 가지고 할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면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원가입을 하는데 본인 인증 기능을 넣을 거다라고 하면 뭐 휴대폰 인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좌 인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증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인증을 통해서 내가 무슨 뭐 주민번호 같은 것도 회원정보에 같이 넣어 놓을 거다라고 한다면 걔네들도 암호해야겠죠. 그럼 이런 과정으로 다 하면 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인증의 과정은 API를 가져와서 써야 되는 거고요. 인증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 회원의 정보들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 그때 이런 암호화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SHA256 말고도 더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얘를 제일 많이 쓰고요.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대중적이고 뭐 다른 거 써도 다른 거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이게 좀 편하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라 여러분들 다른 걸 원하시면 다른 걸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보안 등급은 좀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MD5랑 SHA256이랑 사용하는 그 뭐랄까 적정 위치가 좀 달라요. 이거는 뭐 저도 깊게 알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그냥 SHA256을 쓰는데 나는 싫어, 딴 거 쓸래. 그럼 딴 거 찾아보고 쓰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B 허리문도 하나 넣어 놓도록 하고 지금 수정한 내용 같은 경우 커밋을 해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본인 거에 적용시키고 개인 프로젝트에도 적용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